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국어 강의하고 있는 이은행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국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슬로건은 기초부터 기출까지 완성하는 국어의 정석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지만 학년이 올라가도 국어 실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기초부터 기출까지 완벽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몇몇 특징적인 수강 후기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구는 네, 제가 전교 1등이에요.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처음 만날 때에는 내신 3등급인 친구였고요. 점차 공부하면서 2등급, 1등급 이렇게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전교 1등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내신에만 강한 선생님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수강 후기를 보시면 선생님 덕분에 내신 1등급, 모의고사 1등급에 그토록 싫어하던 비문학에도 재미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수능도 1등급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토록 싫어했던 과목이 재밌어졌다는 겁니다. 글을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문제를 풀어도 맨날 틀리고 이러면 당연히 국어가 재밌을 리가 없겠죠.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 알려드리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림으로써 국어를 재미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전교 1등 아니면 1등급 친구들만 강의하시나요? 그렇지 않겠죠. 세 번째 후기를 보시면 선생님 덕분에 6등급에서 2등급으로 진짜 많이 올랐어요. 반에서 1등까지도 한 친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 저를 만날 때 내신 6등급인 친구였고요. 1년 만에 2등급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인 향상을 이루어냈는지는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하위권은 상위권으로, 상위권은 최상위권으로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학생이 와도 그 학생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의 차이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국어 과목의 특징을 확인한 후에 영역별, 문학, 독서, 문법 각각 학습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쌤의 관리 프로그램 커리큘럼까지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국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한 2주 전쯤, 그리고 공부를 성실히 하는 친구는 4주 전쯤 교과서나 자습서 위주로 암기한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 100점 혹은 안타깝게 하나 틀리거나 90점 이상 맞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 외 외부 지문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외부 지문 출제가 많은 학교는 50%가량이 외부 지문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학교 때처럼 자습서만 달달 외우는 것으로는 4등급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6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었던 친구 기억하시나요? 그 친구는 1학년 2학기 때 처음 학원에 왔었고요. 어쩌다가 1학기 때 6등급을 받았니? 라고 물었을 때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잘해서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해서 중학교 때처럼 한 달 전부터 자습서만 달달달 외웠더니 9등급제 하에서 6등급이 나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친구였을까요? 아니죠. 중학교 때 항상 국어 100점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하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교 국어 쉽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국어는 다르게 접근하셔야지만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가 출제된 중학교 시험지와 고등학교 시험지를 가지고 왔고요. 중등국어는요, 외부 지문으로 시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대어 해석이 되어서 출제됩니다. 중학교 과정 내에서는 꽤나 난이도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시조에 엮어서 총 4가지의 고전 시가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어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을 수는 있었다. 그래서 주제에 파악할 수는 있었다 정도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국어는 고전시가 원문 그대로 출제되게 되고요. 시험지 굉장히 길죠. 지금 가나다라 총 4가지의 작품이 엮여있고 고전시가는 원문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공지하지 않은 작품 또한 원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학교 때와는 다른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보기 내 외부 지문 출제가 굉장히 잦습니다. 공지된 시험 범위 내의 작품에 외부 지문이 2작품 이상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험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파수꾼이 시험 범위였고요. 앞에 이미 본문이 한 페이지 이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21번 한 문제입니다. 보기가 굉장히 길죠. 22번 한 문제입니다. 보기가 또 굉장히 길게 딜러웨이의 창이라는 다른 작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뒤에 23번 문제도 굉장히 긴 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는데 제가 생략했죠. 고등학교 국어 시험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읽어야 할 정보량이 많고 그냥 파수꾼 한 작품만 달달 외운다고 만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새로운 글을 접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원하는 과목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 고교 국과목 체계가 공통과목 플러스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유막 선택과목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선택과목들이 늘어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 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한 과목당 그것을 선택한 학생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과목에서 1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을 수강할 때에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 300명이다. 그러면 10% 30명이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내가 선택한 과목에 30명밖에 없다. 그러면 10% 1등급 몇 명일까요? 3명입니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1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드시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필평가에서도 논술형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수행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필 60%, 수행 40%인 학교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지필 50%, 수행평가 50%인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은 2025년부터 교과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공통국어 1은 1학기 때 공부하고요. 공통국어 2는 2학기 때 공부하게 됩니다. 출판사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내신 공부할 때에는 본인 학교의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의 출판사에 실려있는 문제, 그리고 작품도 함께 공부하면서 외부 지문 대비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2026학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그리고 문학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이 바로 이 언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택 과목이 많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년별 국어 시험 범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국어 1 공부한다고 했었죠? 보통 공통국어 1에는
문법은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 문학은 현대문학 위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나요? 독서가 없죠. 그럼 학교에서는 보통 전국연합학력평가, 여러분이 보통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지문들을 출제하고는 합니다. 2학기 때에는 공통국어 2 과목을 공부하게 되겠죠. 문법은 보통 한글 맞춤법과 중세문법, 문학은 고전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독서는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지문을 활용하고는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지요. 내신의 핵심은 문법과 문학입니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내에 있는 모든 학습 요소를 예습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 일단 1학기 때 거 먼저 하면 안 될까요? 2학기 고전문학, 중세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에 시간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빠요. 지필평가뿐만이 아니라 수행평가, 학교 행사 하다 보면 한 학기 금방 갑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한 달 정도 공부할 시간이 주어지겠죠. 그때 고전문학과 중세문법을 처음 접하게 되면 부담감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부터 이미 한 번씩 공부해왔던 건데 나는 처음 보네? 그러면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선생님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모든 요소를 겨울방학 때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1학기 때에는 문학 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가 대부분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고1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활용할 수 있겠죠. 2학기 때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독서를 강조하는 학교는 독서와 작문 교과서를 선택하고 문법을 강조하는 학교는 화법과 언어 교과서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역시나 문학, 독서, 문법 위주로 공부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선택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업은 보통 수능 특강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교과서의 체계를 확인한 후에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를 아셔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문법과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중심 학습에서 확장해서 수능까지 연계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문법은 어쨌든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고전문학도 아예 고어 읽는 법을 몰라. 근데 수능형 문제 풀어서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능형 문제까지 확장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독서와 현대문학은 정반대입니다. 수능형으로 학습을 하시면 그것이 내신에까지 확장되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 지문이 내신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달달 외운다고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지문을 가지고 와서 엮어서 출제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글을 외웠는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역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빈칸과 단답형 문제를 활용해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선생님, 저는 암기가 정말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영어 단어도 외워야지 독해가 되는 것처럼 문법도 어느 부분은 암기가 되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형 문제에 적용하고 수능형 기출문제까지 적용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고등학교 내신에도 수능 문법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개념뿐만 아니라 내신형 그리고 수능형까지 함께 연계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작품을 바로 접하기보다는 그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갈래 이론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갈래의 특징을 갖고 있는 대표 작품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대표 작품은 주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신형 문제에 적용하고 이 작품이 수능 모의고사 기출에는 어떻게 출제되었을까까지 확장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독서는 독해의 방법, 사실적 읽기 방법, 추론적 읽기 방법, 비판적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이 각각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독해할 때 중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요. 출제자들이 왜 이 문장을 넣었을까? 왜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의 원리를 파악하여서 수능형 문제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문을 요약하고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비문학 독해해주면 아, 이해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본인이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를 정확하게 못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문학은 자주 출제되는 개념어를 이해하고 선경후정이란 무엇인가, 대유법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야별로 현대시,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주제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 현대소설, 인물, 사건, 배경, 서술 방식, 구성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를 이해한 후에 낯선 지문을 기준으로 스스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능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신형 문제까지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선생님의 수업의 영역별 특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신 전범위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교과서에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한글 맞춤법, 중세 문법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했지요. 겨울방학 때 함께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의 학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을 공부할 때 예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암기를 할 때 OX와 단답형 문제들을 통해서 예문에 직접 적용을 해보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신형 문제, 수능형 문제까지도 모두 포괄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기출까지 확장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법 암기 테스트는 완벽하게 암기될 때까지 반복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선생님이 수업했던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작아서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구체적인 예문을 활용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 간접 높임 할 때는 과도한 높임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핵심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OX 문제는 그냥 OX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게 왜 올까요? 그리고 X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까지도 판단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두 번째, 문학입니다. 1월은 현대문학 중심으로 공부하고 2월은 고전문학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개정 교과서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실려있는 대표 작품들도 함께 공부하면서 수능형 문제까지도 접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교과서 작품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본인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외부 지문으로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 지문까지도 대비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스스로 감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운문문학은 이러한 요소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산문문학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문법 개념을 테스트했다면 문학은 문학 개념어, 핵심 개념어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공통국어 2 교과서에 실려있는 고전 시가 작품을 전부 선생님이 갈래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갈래별로 정리를 해봤더니요, 향가인 제망매가는 총 5개의 출판사에 실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대표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출판사에 실리게 되고요. 교과서마다 특징적인 작품들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고전 시간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과 겨울방학에 전 작품을 다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독서입니다. 독서는 논리적인 독해 원리에 따라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글을 단순히 외운다고 잘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과 문장의 연결, 문단과 문단의 연결, 그리고 글의 구조까지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독서 요약 피드백을 클리닉 시간에 진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요약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수업을 함께 듣고서도 1등급을 받는 친구가 있고 3등급을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를 생각해보면요. 바로 이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한테 학습한 지문을 스스로 요약해와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약문을 보면 이 친구가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어떤 독해 과정에서 오류가 있구나를 짚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교정해주면 성적 향상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어휘력의 부족으로 독해력이 낮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주 학습한 지문의 주요 어휘를 암기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문학 짧은 글을 하나 읽고요. 어휘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어휘들을 체크하고 그것이 무슨 뜻일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본문을 요약하여서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글 구조를 똑바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어디일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관리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매 회차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과제로 부여했던 내용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테스트 통과를 못할 경우에는 남아서 재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선생님, 어려워서 혹은 이해가 안 돼서 테스트 통과를 못했습니다. 선생님과 1대1로 보충하면서 진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 관리 시스템입니다. 과제는요, 당일까지 안 해오면 그날 남아서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숙제가 밀리게 되면 점점 더 하기 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목이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본인이 해야 될 분량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주 1대1 맞춤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조금 이따가 시간표 보여드리겠지만 선생님은 중간중간 클리닉 시간을 굉장히 많이 넣어뒀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과 1대1로 만나서 수업 시간에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없는지, 혹은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개별 학생 리포트를 매주 발생해 드립니다. 주간 테스트 점수, 그리고 수업 진도 내용, 그리고 과제 성실도, 클리닉 내용들을 모두 상세하게 정리하여서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매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행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 커리큘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포스나 수능특강 등의 부교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등의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별, 주차별 교재가 배부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작품이나 지문의 분석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양의 기출 문제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맞춤으로 외부 지문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평촌고 1학년 외부 지문 교재입니다. 제망매가가 시험 범위였고요. 이 제망매가와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학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망매가와 엮어서 기영도의 가을 무덤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 필기 정리본을 제공해 드립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실제로 한 고등학교에서 나왔던 프린트를 선생님이 직접
정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수업하는 내용, 손필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신 기간에도 매주 주간 테스트 및 필수 클리닉 진행하게 되고요. 시험이 끝났다고 끝인 게 아니라 시험이 끝난 후에 개별 취약점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시험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26년 윈터스쿨 시간표와 과목별 특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학, 독서 세 영역 모두 진행하고요. 주 2회 수업입니다. 고1은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차이는 문학작품과 독서 지문의 난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기본반은 모의고사 고1 수준으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심화반은 모의고사 고2, 3 수준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문법, 문학, 독서 통합반으로 주 2회 개설되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주 1회 특강 또한 진행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문법 특강이라고 해서 내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법을 개념부터 기출까지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 문학 특강입니다. 사실 2학년 1학기 내신의 핵심은 문학이죠. 2022 개정교과서 작품 학습으로 외부 지문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 고전 문학 특강입니다. 고어 읽는 법부터 갈래별 대표 작품까지 학습하고 고전 어휘 160개를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고전 작품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고1 때 고전 문학 어려웠다 하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1, 2 실전 모의고사 특강이 있습니다. 실제 80분 동안 문제를 풀고 강사와 함께 해설을 하면서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위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끝이 아니겠죠? 스스로 오답을 분석해보고 클리닉 시간에 1:1 점검을 통해서 취약점을 보완하여 점차 성적이 향상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기본반은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합니다. 심화반은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진행합니다. 쌤은 러셀 분당에서도 함께 수업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러셀 분당의 고1 심화반 수업과 러셀 평촌의 고1 심화반 수업은 교재도, 커리큘럼도, 수업도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통합반은 월요일, 수요일 주 2회이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고1은 토요일 2시, 고2는 목요일 오전입니다. 고1과 2 둘 다 수강할 수 있는 고전문학반은 토요일 오전반에 있습니다. 고1 문법 특강은 목요일 저녁이고요. 고2 문학 특강은 월요일 오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생이 어떤 강의를 들어야 효과적인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1부터 안내하겠습니다. 고1 기본반은 문학, 문법, 독서 전 영역을 균형 있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위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1 심화반은 특목자사고 준비했던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문법 특강은 고1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은 학생, 그리고 고1, 2 고전문학 특강은 고1 1등급 상위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 1등급 받아야 된다. 겨울방학 때 고전문학까지 완성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중학교식 암기 국어에서 벗어나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수능형 사고에 고등국어로 전환하고 싶은 학생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2는 문학, 독서, 문법 전 영역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통합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학기 내신 중심으로 일단 공부하고 싶습니다. 문학이 어려워서 문학 위주로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고2 문학 특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전문학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고전문학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고전문학 특강을 수강해 주시고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감각 그리고 문제 해결력까지 함께 키우고 싶은 학생은 실전 모의고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윈터스쿨에서 만나볼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부터 기출까지, 내신부터 수능까지 모두 함께하는 강사 이은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